여러분은 결혼 생활이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지만 만약 그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가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랑에서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점점 변해가는 시어머니의 태도, 그리고 남편의 애매한 태도 속에서 그녀는 홀로 외로이 싸워야 했죠.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전업주부 이수연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요. 요즘 들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3년, 결혼한 지 1년 차가 되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고,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 수연 씨,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이 시댁과 가까워서 자주 왕래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줄 줄 알아? 같은 가벼운 질문 정도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더니 이젠 저를 완전히 하인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찾아오셨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그리고는 식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민혁이는 원래 이런 거 안 먹었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 먹을 때는 진짜 좋아했는데 말이야. 남편이 엄마, 나 맛있게 잘 먹고 있어. 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절 보면서 애써 웃더니 덧붙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아직 덜 배웠나 보네. 내가 시간 날 때 하나씩 가르쳐 줄까?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결혼하면 어느 정도 시집살이는 있을 거라고 각오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저를 깎아내리려는 말들이 계속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연아, 너는 참 운이 좋다. 우리 민혁이가 널 선택해줬잖아.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인기도 많았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내가 민혁이랑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못 살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남편 덕에 얻어 걸린 사람이라는 듯한 뉘앙스였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엄마가 원래 저래. 그냥 너한테 정 붙이려고 그러시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원래 결혼하면 이런 게 당연한 건가요? 남편과 저는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너무 자주 오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셔서 그냥 들어오시기도 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출장 가서 저 혼자 집에 있던 날이었어요. 마침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 좀 쉬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수연아, 나야. 문 좀 열어봐. 시어머니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급하게 치우고 문을 열었겠지만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들리는 척했어요. 그런데 수연아, 문 안 열 거야? 내가 지금 내 집 앞인데?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니 비밀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민혁이가 전에 알려줬더라고. 우리 가족인데 뭐 어때?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괜히 반박하면 시어머니가 더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날 시어머니는 집안을 쭉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여긴 왜 이렇게 먼지가 쌓였니? 수연아, 민혁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이라도 깨끗해야지.
너 살림하는 거 너무 힘드니? 사실 저는 매일 청소하고 정리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눈에는 부족해 보였나 봐요. 우리 며느리가 좀 게으른가? 내가 우리 집 가정부 불러서 도와줄까?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인데 마치 손님처럼 구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정리하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솔직히 말해봐. 민혁이랑 사는 거 힘들지? 내가 우리 집 분위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어머니.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난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고 그냥 참고만 해.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민혁이랑 정말 잘 맞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 그 애가 내 자리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좋겠다는 의미야.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건 그런 거야, 수연아. 그날 이후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요. 정말 제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더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걸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우리 집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엄마도 너 많이 좋아해. 정말 그럴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저녁을 먹으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오늘 진짜 신기한 일 있었어. 엄마랑 점심 먹는데 거기서 지혜를 만났어. 지혜가 누구야? 제가 묻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내 대학 때 여자친구. 근데 엄마도 원래 잘 알잖아. 엄마랑 지혜네 집이 좀 가까워서 친했거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언젠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아는 여자 중에 민혁이랑 정말 잘 맞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 그 애가 바로 윤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저는 태연한 척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우리 셋이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더라.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주말에 시간 되니? 지혜랑 같이 점심 먹기로 했어. 너도 같이 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어머니의 의도는 너무나 뻔했어요.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역시 우리 며느리는 배려심이 없네. 같은 말을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억지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레스토랑. 저는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윤지혜는 이미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싱긋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혜라고 해요. 수연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이미 이 자리의 주인이 자기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민혁이 대학 때 지혜랑 참 잘 어울렸었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남편이 민망해하며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지혜가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고 내가 지혜를 참 예뻐했지. 민혁이도 그때 엄청 좋아했잖아. 그 순간 윤지혜가 부드럽게 웃으며 한마디 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그때 정말 좋았죠. 그녀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혜야, 근데 넌 아직 결혼 안 했니? 이런 좋은 애를 남자들이 그냥 둘 리 없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사실 제가 연애할 때 너무 상대를 배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그녀는 은근슬쩍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남편도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윤지혜를 다시 남편 곁으로 데려오려는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날의 점심 식사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윤지혜를 칭찬했고 남편은 그저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저만 그 자리에 껴있는 이방인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지혜 다시 보니까 어때?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뭐? 무슨 소리야? 그냥 옛날 친구 만난 거지. 근데 왜 엄마는 계속 지혜 칭찬만 해?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엄마 원래 그래. 예전 일 떠올라서 그러신 거겠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남편은 정말 둔하거나 아니면 이미 흔들리고 있거나.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내쫓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은근히 밀어내고 윤지혜를 남편에게 가까이 두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남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툭 던지듯 말했어요. 아, 맞다. 오늘 엄마랑 통화했는데 이번 주말에 지혜도 같이 우리 집에 온대. 뭐? 엄마가 너도 오라고 했어. 그냥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나와. 전 너무 황당했어요. 며느리인 나는 초대받는 입장이고 남편의 첫사랑은 당연히 올 사람이 된다는 것? 그냥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고? 그럼 나 없이 너랑 둘이 만났던 적도 있어? 제가 따지듯 묻자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돌리려 했어요. 아니, 그냥 엄마랑 셋이 몇 번 봤어. 근데 진짜 별거 아니야. 너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라고? 이미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데 남편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요.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시댁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느낌이 왔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카페 안쪽 구석에서 시어머니와 윤지혜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혜야, 민혁이는 원래 정이 많은 애라서 쉽게 떠나지 못해. 내가 좀 더 다가가야 해. 어머니,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괜찮을까요? 괜찮고 말고. 수연이는 원래 우리 집이랑 안 맞았어. 솔직히 내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민혁이도 사실 내가 더 편할 거야. 결혼은 그냥 타이밍이었을 뿐이야. 근데 수연 씨가 쉽게 나갈까요? 민혁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할 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수연이가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야.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거든.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흔들려서는 안 됐어요.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전략이 필요한 싸움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녹음 파일을 정리했어요. 이걸 남편에게 바로 들이밀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는 또 시어머니 편을 들 가능성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금방 찾아왔어요. 주말이 되었고 저는 일부러 시댁으로 갔어요. 식사 자리는 시어머니가 준비했고 윤지혜도 역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예상대로 저를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어요. 수연아, 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하니? 얼굴도 안 좋아 보여. 며느리 역할이 힘든가 봐. 솔직히 너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남편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옆에서 윤지혜가 나긋하게 말했어요. 저도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아, 수연아. 요즘 내가 너무 날카로워 보여. 엄마가 괜히 걱정하는 게 아니야. 그래, 예상했던 반응이야.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어머니가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다 같이 들어볼까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연이는 원래 우리 집이랑 안 맞았어. 그래서 내가 수연이가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야.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거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윤지혜는 당황해서 물컵을 들다가 손을 떨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충격을 받은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이건 오해야. 그냥 우리가 농담처럼 한 말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윤지혜를 바라봤고 윤지혜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설마 진짜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가 그렇게 믿던 엄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나 더 이상 이 결혼 못해. 녹음 파일 그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이 모든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를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난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며 나를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했겠죠. 나는 기다렸어요. 최소한 한마디라도 똑바로 된 사과를 듣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에게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것 같아.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감정적으로 구는 건 나가 아니라 이 모든 걸 조작하고 계획했던 시어머니인데,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흔들린 건 남편인데,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가능하긴 한 걸까? 강민혁,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는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대답을 피한다는 건 결국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나라도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됐어. 이제 너한테 답을 구할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말한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제야 남편이 다급하게 내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수연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다시 얘기할 게 남았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너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그래.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상황을 내 감정 문제로 몰고 가려 하는구나. 이게 남편이 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구나. 나는 천천히 손목을 빼내며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는 게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는 것도요. 나 더 이상 이 결혼 유지할 생각 없어.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그래야지. 며칠이나 버틸까 싶었어. 결국 내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잖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되는 거네요. 저 나가요. 근데 어머니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라는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며느리가 정말 민혁이한테 맞는 사람일까요? 시어머니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그 뒤로 남편과 윤지혜가 어떻게 됐는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집을 나오면서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더 이상 버티지 않겠다. 그게 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우리 다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아직도 이 사람이 내가 왜 떠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걸지도 모르죠. 이야기할 건 없어.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이번 주 안에 사인해.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냥 참고 살아? 너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말해줬어요. 내가 한 가장 큰 잘못은 내 엄마가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나는 가족한테 배신당한 거야, 강민혁. 내 엄마가 날적으로 돌린 것도 충격이었지만 내가 그걸 방관한 게 더 치욕스러웠어.
난 그냥 엄마랑 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싶었어. 아니, 넌 균형을 맞추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야. 난 더 이상 그런 내 옆에 있을 생각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저도 그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안 받으려 했는데 생각해보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민혁이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하지만 나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전 떠날 테니까 이제 민혁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포기가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썼던 제 시간이 아까울 뿐이죠. 웃기지 마. 내가 감히 우리 집을 나가겠다고 해. 이혼하고 나면 내가 뭐 남는 줄 알아? 어머니는 제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머니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는 이혼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지겠죠.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그대로 덧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야말로 이혼 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야? 전 나갈 테니까 이제 어머니가 민혁이 인생 책임지셔야겠네요.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되니까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내 앞에 놓인 이혼 서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되찾을 때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후 남편은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혼자 고민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고민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결국 그는 사인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서류가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결혼 후 내내 답답하고 무거웠던 감정이 단숨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모호한 태도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윤지혜 같은 사람이 내 앞에서 미소 지으며 내 자리를 넘보는 걸 견딜 필요도 없었죠. 이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정리된 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 단세 글자.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정리하는 듯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응. 이제야. 네 글자, 정말, 이제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우연히 들은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결국 윤지혜와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엔 좋은 분위기였겠지만 시어머니의 과한 간섭과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는 결국 그녀도 견디지 못했던 거겠죠.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일이 아니니까요. 이혼 후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요. 전업주부였던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요. 처음엔 이혼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혼한 게 아니라 인생에서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은 거다. 결혼이 무조건 행복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고 이혼이 무조건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동안 저는 남에게 맞추려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제가 희생할수록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듯한 요구뿐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 해요.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 거예요. 그리고 더는 누구의 딸,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로 불리기보다 그냥 이수연으로서 살고 싶어요. 이혼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은 결혼 생활을 하던 때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도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